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40만 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감염자들이 급증하고 있으나 사망 위험은 낮고 더 위험한 델타 변이를 추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연말 최대 판매를 올린 미 소매 업체들이 이제는 몰려드는 반품들로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민들이 연말 대목에 가진 돈보다 더 쓰면서 카드빚이 가구당 평균 1,249달러씩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펠팩스 카운티 공립학교는 감염자와 접촉했을 경우 코로나 검사를 받아 음성으로 나오면 격리시키지 않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의 신규 감염자 수가 하루 40만 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다시 갱신하고 있습니다. 하루 감염자 수만 놓고 보면 세계 신기록입니다.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 동안 검사를 받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확진자 수가 최대로 급증한 건데요. 바이든 행정부는 오미크론 변이의 감염성이 우려되긴 하지만 비교적 약한 증상에 초점을 맞추며 봉쇄나 영업 제한보다는 검사력과 백신 접종 동료에 더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박남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염력이 델타보다 수십 배 강한 것으로 알려진 오미크론으로 미국의 신규 확진자가 무더기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존스홉킨스 대학의 자료를 보면 27일 기준 미국의 하루 확진자 수는 54만 명, 28일 어제 기준으로도 40만 명 가까이로 역대 최대치입니다. 이는 지난 5월 인도에서 집계된 41만 명을 뛰어넘는 수치로 세계 신기록이기도 합니다. 인도의 인구가 14억, 미국 인구가 3억인 것을 감안하면 비교 대상이 없을 정도입니다. 다만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 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일시적으로 확진자가 몰렸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7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26만 명으로 이보다는 훨씬 적습니다. 미국뿐 아니라 오미크론이 지배종이 된 다른 나라들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프랑스와 영국, 이탈리아 등도 역대 최대 감염자 수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한편 오미크론이 전염성은 강하지만 증상이 델타보다 약하다는 연구 결과는 사실인 것으로 보입니다. 급증하는 확진자에 비하면 중증 입원율과 사망률 증가는 더딥니다. 미국에서 지난 일주일간 입원 환자는 6% 늘어나 7만 1천여 명에 그쳤고 사망자는 오히려 5% 줄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입원율과 사망률은 통상 신규 확진자가 급증한 지 수주가 지나야 높아지기 시작하는 만큼 더 기다려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오미크론 전염성이 우려되지만 병원성이 비교적 약하다는 데 초점을 맞추며 봉쇄보다는 백신 접종 동료나 PCR 검사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또 지금은 1년 전 환자가 급증했을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며 이제는 코로나19에 대항할 무기가 많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미국에서 신규 감염의 60%나 차지하고 있는 오미크론으로 명암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감염자들이 기록적으로 급증하고 있으나 중증이나 사망 위험은 덜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더 위험한 델타 변이를 추방하고 있는 것으로 연구 결과 나타났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을 비롯한 지구촌에 높은 파고를 몰아치고 있는 새 변이 오미크론이 명암을 동시에 안겨주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이 델타 변이보다 매우 빠르게 전염되면서 감염자들이 급증하며 연일 신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미국 내 하루 신규 감염자들은 일주일 평균으로 26만 7,300여 명이나 기록해 올 들어 최고치를 갱신했습니다. 올 1월 11일 하루 감염자들은 25만 1,200여 명이었고 델타 변이가 기승을 부렸던 9월 3일에는 16만 4천여 명이었기 때문에 올해 두 번의 파고대 기록을 뛰어넘은 겁니다. 반면에 오미크론에 감염된 환자들의 대부분은 무증상이거나 약한 독감과도 같은 가벼운 증상을 겪고 있어 확실히 델타 변이보다는 중증 발병과 사망 위험은 낮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뉴욕시에서는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닌 5세 미만 영유아 68명이 입원해 2주 만에 무려 4배나 급증했으나 대부분 가벼운 증상을 보인 것으로 의료진들은 밝혔습니다. 특히 중증 발병 입원 환자들을 보면 미 전역에서 현재 7만 5천여 명으로 늘어났으나 올 1월과 여름 델타 때에 비하면 덜 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1월 초 중증 입원 환자들은 13만 7,500여 명으로 현재보다 2배 가까이 많았고
델타 때에는 10만 3천여 명으로 지금보다는 3만 명 많았습니다. 더욱이 사망자 숫자를 보면 올 1월 말 3,350명, 올 9월 2,100여 명에서 현재는 1,25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오미크론에 감염된 환자들은 기록적으로 빠르게 급증하고 있지만 중증 사망 위험은 덜하다는 결론이라고 연구 보고서들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오미크론의 급속한 확산이 더 위험한 델타 변이를 추방하고 있는 셈이 되고 있어 예기치 않은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CDC는 미국 내 신규 감염자들 중에 오미크론 새 변이가 차지하는 비율이 25일 현재 59%로 일주일 만에 2배로 급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CDC는 그러나 지난 12월 18일에는 73%라고 잘못 발표했다가 22.5%로 수정하는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범해 혹독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올해 연말 17년 만에 최대 판매액으로 웃었던 미국의 소매업체들이 이제 몰려드는 반품들로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미국민 3명 중 2명은 최소 1개 이상의 물건을 반품했는데 이 규모가 1,200억 달러에 이릅니다. 반품으로 인한 인건비의 운송비, 보관비는 물론이고 엄청난 쓰레기까지 사회적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박남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올 연말 특수를 톡톡히 누린 소매업체들이 이제는 몰려드는 반품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번 연말 대목, 미국의 소매업체들은 17년 만에 가장 큰 판매를 기록했습니다. 2020년과 비교해도 8.5% 판매가 상승한 겁니다. 하지만 물건을 샀던 사람들 3명 중 2명은 최소한 1개 이상의 물건을 반품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반품되는 물건은 모두 1,200억 달러에 달합니다. 소비자에게는 반품이 무료일 수 있지만 소매업체들은 올해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반품 비용을 감당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품에 필요한 인건비와 운송비, 창고 보관비 등은 엄청납니다. $50짜리 물건을 팔았을 때 발생하는 반품 비용은 무려 33달러에 달합니다. 이렇게 반품된 물건들은 엄청난 쓰레기도 만들어냅니다. 올해 반품된 물건들로 인한 쓰레기 양은 50억 파운드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반품된 물건들은 많은 경우 판매자에게 돌아가지 않고 대형 창고에 보관되다 할인 매장으로 보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올해 반품률이 높은 이유는 최대 실적을 내며 많은 물건을 팔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코로나로 온라인 쇼핑이 늘면서 직접 물건을 보지 못하고 구매에 나섰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많은 경우 반품이 무료인데다가 묻거나 따지지 않고 쉽게 반품을 해주고 있습니다. 소매업체들은 몰려드는 반품 쓰나미로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다 호소하고 있습니다. 결국 반품에 드는 비용은 소비자 가격을 높일 수밖에 없어 신중한 구매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미국민들이 최대 연말 쇼핑 대목을 맞아 가진 돈보다 더 쓰는 바람에 카드 빚이 가구당 평균 1,249달러씩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갑이 가벼워져도 살 것은 사고야만은 미국민들의 연말 씀씀이가 지속돼 카드 빚을 늘리고 있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와 사이버 먼데이, 성탄절과 연말연시 등 최대 쇼핑 시즌에 물가 급등과 오미크론 확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가진 돈보다 더 쓰고 있는 것으로 CNBC는 보도했습니다. 랜딩트리의 설문조사 결과 미국민들은 3명 중에 1명을 넘는 36%나 가진 돈보다 더 쓰고 있으며 주로 신용카드로 지불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미국민들은 주로 선물 구입, 여행을 위한 항공료 등 여행 경비 지불, 파티용품 구매 등을 위해 돈을 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응답자의 40%는 지금 사고 나중에 갚는다는 Buy Now, Pay Later 추세에 동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민들이 3명 중에 1명이나 연말 대목에서 가진 돈보다 더 쓰며 주로 신용카드로 결제하기 때문에 가계빚을 늘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헐러데이 시즌 미국민들의 신용카드 사용 등에 따라 늘어난 빚은 가구 평균 1,249달러로 계산된다고 CNBC는 전했습니다. 이번 연말 대목에 늘어나는 신용카드 사용액만 해도 700억 달러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업계에선 내다보고 있습니다. 미국민들은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82%나 한 달 내에 갚지는 못할 것이라고 밝혀 대다수는 한 달 이후 높은 이자를 물게 될 것임을 예고해주고 있습니다. 미국 내 크레딧카드 이자율은 평균 16%이지만 실제는 그보다 훨씬 높은 이자율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미국민들의 4분의 1인 25%는 신용카드 이자율이 20%에서 29% 사이라고 답했습니다. 더욱이 9%는 연리 30% 이상의 고이자율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민들이 40년 만에 물가 급등과 오미크론 확산 등 악재에도 불구하고 연말 대목에 가진 돈보다 더 쓰는 소비 행태를 보여 소비 지출이 70%나 차지하고 있는 미국 경제를 지탱해주는 역할을 하고는 있으나 갈수록 더 많은 미국민들을 무거운 빚더미 위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펠팩스 카운티 공립학교들에서는 학생들과 교직원들 가운데 감염자와 밀접 접촉했을 경우 즉각 코로나 검사를 받아 음성으로 나오면 격리시키지 않고 교실 수업을 계속하는 새 시범안을 시행키로 했습니다. 펠팩스 카운티에선 오미크론 감염 증상을 느끼는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드라이브스루를 통해 자동차를 탄 채 코로나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버지니아주에서 대표적으로 페어팩스 카운티 내 공립학교에서 오미크론 확산에 대한 대응책으로 떠오른 테스트 투 스테이라는 시범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테스트 투 스테이 프로그램은 코로나 양성 반응자와 밀접 접촉한 학생들과 교직원들을 파악하자마자 곧바로 신속 코로나 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신속 코로나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는 학생들과 교직원들은 격리할 필요 없이 교실 수업에 그대로 머물 수 있게 허용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코로나 양성자가 발생한 학교에서는 감염자와 밀접 접촉한 학생들과 교직원들, 심지어 교실까지 대부분 폐쇄하는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한 공립학교에서는 코로나 감염 환자가 발생하자 5개 학급 가운데 4개 학급이 아예 폐쇄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페어팩스 카운티 내 공립학교들은 버지니아 주정부로부터 승인을 받고 주내에서는 사실상 처음으로 테스트 투 스테이 시범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이어서 좋은 성과를 가질지 주시되고 있습니다. 페어팩스 카운티를 비롯한 버지니아에서 여러 곳의 교육당국이 시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나선 것은 새 변이 오미크론이 매우 빠르게 전파되고 있어 감염자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중증으로 발병하거나 사망할 위험은 델타보다 낮다는 연구 결과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페어팩스 카운티는 이와 함께 공립 초중고등학교들이 겨울방학을 마치고 학교로 돌아오기 직전 오미크론 등에 감염된 증상이 있을 경우 코로나 신속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페어팩스 카운티에서는 폴스처치에 위치한 게이트하우스 행정빌딩에 있는 드라이브스루를 통해 코로나 신속검사를 받을 수 있게 구축한 것으로 밝혔습니다. 코로나 신속검사를 받으려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예약하는 대신 온라인으로 먼저 등록하고 드라이브스루를 통해 신속 코로나 검사를 받게 됩니다. 100만 명이 넘는 인구 중에서 한인들도 밀집해 몰려 살고 있는 페어팩스 카운티에서도 최근 들어 코로나 감염자들이 하루에 3,000명대로 급증하고 있어 초비상이 걸려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